제가 이전에 당군 신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곰과 호랑이는 사람이 되길 원했고 환웅은 그들에게 100일 동안 깜깜한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며 뛰쳐나갔고요. 곰은 100일 동안 견디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참았습니다. 곰은 정말로 사람이 됐죠. 그런데 며칠 만에 사람이 되는지 아시나요? 100일이 아닌 37일, 즉 21일 만이었습니다. 100일을 약속했는데 21일 만에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따로 있습니다. 곰은요, 처음부터 21일을 생각했다면 그 21일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100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21일을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항상 사업을 하면서도요, 이 당군 신화 속의 곰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제가 16년 전에 12명의 수강생을 데리고 나와서 학원을 차렸을 때도요, 처음부터 100명, 200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파트의 작은 제 방에서 수업을 했을 때였는데요. 어느 굉장히 더운 여름날 남학생들이 바깥에서 막 농구를 하다가 수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작은 그 공간에서 나는 땀 냄새, 발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게다가 날이 막 너무 더우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집을 부채 삼아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침 퇴근하신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식사하는 그 소리까지 되게 크게 들렸어요. 제가 그날 그 땀 냄새, 발 냄새가 굉장히 불쾌했을까요?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무 미안했어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공간에서 수업을 듣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바로 다음날 그 근처 앞에 상가를 나가서 바로 그 상가 자리를, 작은 공간을 계약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던 그 학원이 지금 연간 600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규모의 학원으로 성장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돈만 보고 이 사업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고객에게 우리 제품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비록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셔야 하는 고객님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내일 들어가야 되는 산후조리원이 코로나 때문에 택배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제품이 배송이 되냐, 그런 문의를 주셨던 건데, 저희가 수도권은 그 전날 3시 전에 발주서를 넣으면 다음날 보통 배송이 되거든요. 근데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29,000원짜리 푸른주스 한 박스를요, 5만 원의 퀵 서비스 비용을 들여서 그 고객님이 아기를 낳고 계신 그 병원으로 직접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주스가요, 지난 3년간 70억 원이 넘게 팔렸습니다. 만약 저와 저희 팀이 키워드 분석만 하고 쇼핑 목록 상위를 잡는 거에만 혈안이 되거나 이 제품 판매를 돈벌이로만 생각을 했다면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고객들은요, 모니터 너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간고사가 끝났죠.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실 텐데요. 영업사원으로 치면 이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영업 실적과도 같기 때문에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오기도 하고 우르르 빠져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다 복귀를 할까?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퇴원생이 많이 생기진 않을까? 저는 지금은 학원에서 은퇴를 했지만 한창 수업을 할 때는요, 저도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인가 제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요, 내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였습니다. 시험 기간에 강사인 제가, 또 원장으로서의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끝나고 나서 보면 성적이 오른 학생도 있고요, 오히려 성적이 떨어진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면 몇 주 후면요, 신규생 문의가 쏟아질 겁니다. 지금 시험이 끝나고 1주, 2주는 굉장히 잠잠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학생들 다 복귀하는 거 맞아? 이러다가 퇴원생 많은 거 아니야? 이런 부분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이 끝나고 노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다시 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학원은 정말 이번에 신입생보다 퇴원생이 더 많다, 어떡하냐? 그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나? 이것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기간에 보강도 다 해주고, 교재며 프린트며 줄 수 있는 맥시멈을 다 주고, 또 시험 시간에 아이들이 실수할까 봐서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까지도 다 시켰다.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렇다면요,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의 퇴원생이 좀 많은 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요. 결국엔 여러분의 학원 사업은 우상향하게 될 겁니다. 반성을 해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요, 반성은 하되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다음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업은요, 우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면 아직도 우물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우물은 막 100년이 됐대요. 그런데도 그 우물을 지금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우물은 어떻게 저 100년 동안 그 우물 속 안에 있는 물이 썩지도 않고 저렇게 신선함을 유지할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그 우물의 신선함이 100년 동안 유지됐던 그 비결은요, 그 우물 속 깊은 곳 어딘가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 속에 있는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땅 속으로 계속 빠져나가고요, 또 일부는 계속 샘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도 이것과 같습니다. 10%에서 30%는요 오히려 바뀌는 게 좋아요. 운영하시는 학원이나 사업장에 빠져나가는 구성원이 있다거나 빠져나가는 어떤 고객, 학생들이 있다고 할 때 너무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공간에 새로운 샘물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오랫동안 신선함,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사업은 무엇과 같다? 우물과 같다.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나가는 구성원이나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라 입니다.